안녕하세요. 아이준학과 정재림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안구건조증 초진 후 약물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프 유! 진료를 보시고 나면 일단 처방받는 게 온찜질팩하고 안검 세정제를 좀 처방받을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 특히 이제 마이봄샘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들에서 처방을 받는데요. 온찜질팩은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데피고요. 전자레인지마다 약간의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한 30초 데펴보고 온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10초 정도씩 조금씩 데펴서 만져봐서 온도 좀 따끈하다 싶을 때까지 데핀 다음 너무 1분 이상 막 데피다 보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 이렇게 데펴서 만져보면서 그렇게 해서 좀 따끈한 상태로 데핀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찜질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가는 게 이런 안검 세정제가 나가는데요. 안검 세정제 닦는 영상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덜 심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블레파졸하고 이제 오큐소프트 제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블레파졸하고 오큐소프트는 이제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데모덱스하고 요 아이소프 제제는 이제 티트리 오일 들어있습니다. 오스데모덱스 굉장히 좋고 한데 좀 비싸서 요즘에 요 아이소프 제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 아이소프 제품 사용할 때는 꺼내 보시면 꺼즈랑 거품 짜는 거 나오는데 꺼즈 두 장이 반이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뜯어서 그 반쪽만 가지고 거기다가 거품 2번 짜서 또 반 접어서 흡수시킨 다음에 펼쳐서 그 반쪽 가지고 양쪽 눈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물약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기 때문에 눈물약을 처방을 받았을 텐데요. 크게 나눠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처방받는 게 이제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의 제질과 CMC라고 불러서 이제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계열의 눈물약, 그 다음에 디쿠아포솔 계열, 올해 3월부터는 이제 레바미피드 계열의 눈물약이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히알루론산이고요. 히알루론산은 이제 눈물을 이제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어서 이제 윤활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눈이 뻑뻑할 때 쓰기에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농도가 0.1, 0.15, 0.18, 0.3까지 있는데 안구건조증이 심할수록 농도가 높은 거를 처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구건조증이 덜할 사람일수록 이제 0.1% 제일 낮은 농도를 처방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눈 표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거든요. 마이봄샘 기능 부전, 즉 기름이 안 좋을 때는 히알루론산, 특히 농도가 높은 히알루론산 눈물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기름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샘이 안 좋은 마이봄샘 기능 부전이 있을 때는 제가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스 계열 리프레시 플러스 그런 눈물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뿌옇고 끈적일 때는 씻어내는 눈물약은 리프레시 플러스를 좀 저는 많이 처방하고 있고요. 근데 뻑뻑하고 그럴 때 이물감 느끼고 그럴 때는 이제 히알루론산 계열 눈물약을 사용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쿠아포솔 계열, 디쿠아로 시작되는 눈물약을 했었는데 이거는 눈물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번 3시간마다 넣는 눈물약인데 수분하고 점액 성분의 눈물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따가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눈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수분하고 점액을 분비 촉진시키기 때문에 투명한 실 같은 눈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눈곱을 떼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환자도 있는데 실눈곱이 많이 생기면은 그런 분들은 안 쓰는 게 좋겠고요.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말고는 본인 눈물 성분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이제 레바미피드 계열, 레바I, 레바K 그런 약제가 올해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인데 이것도 점액 분비 촉진제고 이제 눈에 상처가 나 있거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물 연고를 처방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한 건조증 환자나
특히 이제 자다가 눈 뜰 때 뻑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눈물 연고를 처방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라놀린 계열의 굉장히 강력한 윤활 효과를 갖고 있는 듀라티얼즈 연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보모 재질의 이제 리포직 혹은 시카포스 계열이 있습니다. 좀 덜 심한 사람들이 이제 리포직 계열을 쓰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제 듀라티얼즈를 쓰게 되는데요. 자기 직전에 이렇게 벌려서 눈 안쪽에다가 쌀알 크기만큼 짜놓고 바로 눈 감고 주무시는 건데요. 리포직 설명서에 보면은 자기 전 30분 전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30분 전에 넣으면은 이제 넣고 나면 앞이 뿌여서 생활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30분 동안 이게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눈 깜빡이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직전에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보통은 제가 둘 다 처방을 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좀 써보시고요. 며칠 써보면 나는 이거를 쓰니까 확실히 다음날 훨씬 더 아침에 눈 뜰 때 부드럽고 좋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넣은 직후 느낌이 아니래요. 넣은 직후 느낌은 둘 다 앞이 뿌옇고 잘 안 보이거든요. 다음날 눈 떴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더 편한 연고를 선택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써보면 알아요. 하루씩 써보면 알고요. 보통은 작은 듀라티얼즈 연고가 밤에 쓰기엔 참 강력하고 좋은데요. 이게 이제 밤새도록 윤활해주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약간 너무 뿌옇고 끈적여서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타란 투명한 젤 타입의 리포직이나 시카포스계를 사용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연고는 낮에도 써도 됩니다. 눈물약은 너무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한 건조증을 있으신 분들은 눈물 연고를 낮에도 써도 되는데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 정말 낮에도 듀라티얼스를 한 몇 번씩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듀라티얼스를 낮에 넣으면 굉장히 앞이 뿌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고요. 조금 덜 심한 사람들은 리포직을 낮에 써줘도 되겠습니다. 낮에는 밤에만큼 쌀알 크기만큼 넣지는 않아도 되고요. 조금만 덜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 처방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 보통 2번 먹는 약 처방 나가는데요. 빈속에 먹으면 굉장히 속이 쓰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비, 설사 같은 거를 조금 유발할 즉 위장장애를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봄샘 기능 부전이 있을 때는 먹는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먹는 약을 잘 먹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 먹는 약을 했을 때 이제 과민성 피부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햇볕에 노출되는 부분에 이렇게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먹는 약을 중단해 주면은 그 발진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약으로 바꿔주거든요. 가장 흔한 거는 속쓰림입니다. 속쓰림. 속쓰림 때문에 이제 못 먹게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 하루 2번 먹기 힘들면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드시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먹기도 힘들면 이제 중단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아침을 잘 안 드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먹으면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라고 하거든요. 먹는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먹는 약 보통 한 번 먹으면 2달 내지 석 달 정도 먹어야 합니다. IPL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처방을 합니다. 조그만 병에든 노란색 액체인데요. 발원학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IPL 레이저를 하고 나서 일주일간 하루 2번 사용해 주시고요. 일주 이후에도 불편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항염증제는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플로로메톨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만 저는 처방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는 하루에 한 번 넣는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를 선호하는데 굉장히 좀 따가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따가울 수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좋거든요. 혹시 간혹 이걸 썼을 때 너무 따가워서 하루 종일 따가워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충혈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쓰지 마시고요. 중단하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